안녕하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정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직장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조직 속에서 일어나지만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에서 가장 좀 절실하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질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이도 별로 어려 보이는데 뭐 회사 뭐 한 1, 2년 다니셨나요? 이러지만 저는 사실 회사를 10년 다녔어요. 10년을 다녔고 2달 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그 전에 앓고 있던 병들이 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 병의 원인이 어쩌면 회사 때문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책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작가가 되셔서 참 대단하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10년을 다니고 나니까 15년 다니는 분들이 제일 대단한 것 같고 20년 다니는 분들이 제일 대단한 것 같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대단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올해 1월에 제가 책을 냈는데요. 책을 내고 나니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좋아해 주셨냐면 우리나라의 서점이 크게 두 개, 양대산맥이 교보문고와 S이사인데 교보문고와 S이사에서도 이제 1위를 했죠. 보통 책이 1만 부 팔리면 파티를 하는데 이제 40만 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책이 나오자마자 1월에 책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게 된 게 사실은 제가 너무 잘 써서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없더라도 제목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셨던 거에는 무례한 사람? 사실 나도 만나봤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의 심장을 꽉 때리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10년을 다니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6년은 일반 평사원으로 일을 했고 4년은 이제 편집장으로 일을 했어요. 나름 열심히 일을 해서 최연소 편집장으로 일을 했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초년생일 때는 저 사람처럼은 내가 안 돼야지, 죽어도 저 사람처럼은 안 되리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뭘까, 회사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데는 정말 굉장히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사실 굉장히 감사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내게 된 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영상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와, 저 정도 스웩 대단한데?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집중이 안 되니까 다시 돌릴게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보면서 처음에는 웃겼어요. 진짜 저 정도 스웩 대단해 라고 하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냐면 나도 저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 어떤 캐리어를 받아들였던 경험 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었지. 나도 순간 조금 이렇게까지 나에게 조금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슬퍼졌던 적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제가 저 보좌관에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보좌관을 보지도 않고 저렇게 집어던지듯이 캐리어를 주나요? 그거 굉장히 조금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돼? 그게 이상해 보였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정말 무례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례하다는 걸 모르지. 한 번도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왜 이게 문제가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을 받았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본인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되묻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예민하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맞아. 사실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키워주고 있구나. 왜 우리가 항상 살면서 저 사람처럼은 안 돼야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처럼 배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 분들이 왜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왜 문제가 돼?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고민들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용인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을 어쩌면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힘이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쓰면서 김모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제가 당했던 또는 제가 느꼈던 또는 제가 되돌려 주었던 갑질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왜 어쩌면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다들 작은 갑질에서 시작하다가 다 큰 갑질로 옮겨져 버리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회장님, 사장님, 굉장히 힘 있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무례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 빼고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그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냐면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의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뭐 MEAB 뭐 이런 걸 물어보시고 어리니까 임금을 많이 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항의를 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없으면 어쩔 수 없어. 출세해라. 억울하면. 이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취업도 했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20대에 청와서 편집장이 됐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어떤 순간 제가 직원들을 볼 때 자꾸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라고 해서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참고 그리고 열심히 그냥 나는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에게 있는 그런 분노, 화 같은 것들이 자꾸만 저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7시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신입사원일 때요. 근데 직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시 출근도 못해서 지각을 하나? 요즘 애들 나약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요즘 애들은 조금 나약하네? 요즘 애들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의 패러다임을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자기가 상처받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자꾸만 내려보내는구나. 우리 어릴 때 낙수효과라는 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걸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분노라는 것도 어쩌면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제가 과장님에게 굉장히 까이고 이제 굉장히 혼나고 돌아오면 제 직원들을 보면 기분이 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할 거 좋게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말을 너 그럼 좋게 이건 조금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걸 넌 머리가 없니?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리는 인턴을 갈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턴은 또 집에 가면서 백화점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쩌면 사회에서 서로에게 당신 이거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자기는 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지적받을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삶에서 저희가 만나는 다음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후배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제가 사원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이건 어때요? 라고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토론을 했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표를 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직장에서도 자꾸만 내가 사람들에게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노력해서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내가 방금 하는 행동들이 너가 불편했어? 라고 계속해서 묻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되고 말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해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지적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반대로 제가 그렇게 지적을 당해보면서 좋았던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 책을 사보시면 내용이 있고요. 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에게 제가 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앞에서 제가 간단히 말했지만 첫 번째로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돼? 라고 정말 모를 수 있어요. 한 번도 지적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무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지적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문제인지조차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정말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 알면서 일부러 날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보다 어린 후배들을 만날 때도 많이 느끼지만 저 친구가 정말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야기해주지 않죠. 이야기해봤자 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가르고 어다른 건데 너는 정말 대가리가 없니?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하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생각해 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아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예 말하는 방식을 포기해버린 후에 나중에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단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자기에게 자기가 어떤 연습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한번 해보고 또 반대로 자기도 당해보면서 아 요거는 내가 당해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네. 그럼 내가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말을 해볼까 하면서 연습해보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죠? 다들. 여기에서 보면 저는 사실 책을 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가장 이 이야기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갑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그거는 친해서 했던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갑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김밥 먹고 싶을 때 후배한테 네 김밥 사줄 테니까 내 것도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갑질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 당시엔 저는 정말로 그것이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너무 나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갑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꼰대가 되지 않은 방법은 뭐다? 내가 꼰대인가? 이게 꼰대가 혹시 꼰대짓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다. 그러면 갑질을 안 하게 되는 방법은 뭐다? 이게 혹시 갑질인가? 라고 한 번씩 계속 멈춰서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아랫사람들만 눈치 보지 말고 윗사람들도 계속해서 눈치 보는 사이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우리 여러분 서로 갑질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 한번 해보기로 해요.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좋게 좋게 넘어가야 된다고 배웠지만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만 좋은 세상이 오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요 정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만이라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